안녕하세요, 노영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추석을 앞두고 송편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송편 사 먹는 거 아니에요? 라고 보통 얘기하실 것 같아요. 지금들은 거의 안 만드시니까요. 저희 어렸을 때는 송편 한 마씩 만들었거든요. 온 가족이 둘러 앉아서 만들었던 그 추억이 지금도 60년 정도가 지난 55년 이렇게 지난 지금도 생각나는 거 보면 아주 좋은 추억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가족과 함께 재밌는 추억 만들어 보세요.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이거는 맵쌀을 씻어서 불려서 가루를 내놓은 거예요. 2컵인데 200g이거든요. 지금 요거는 흰 송편으로 할 거, 요거는 송화가루를 넣어서 노란색 송편을 할 거, 이거는 대추 다진 거를 넣어서 약간 붉은기가 도는 송편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얀 송편에는 꿀만 조금 넣으시면 돼요. 저희는 대개는 떡가루를 빻을 때 떡가루에 소금은 다 넣어주거든요. 방앗간에서 넣어주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는 더 소금은 안 넣으셔도 돼요. 그래서 꿀을 조금 넣고 그다음에 옆에 물이 끓고 있는데 이거를 끓는 물을 부어서 반죽을 하는 걸 익반죽이라고 해요. 그래서 먼저 레시피에 나와 있는 양을 한꺼번에 다 넣으시지 말고 3분의 2 정도를 넣어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더 추가하세요. 쌀가루의 수분량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양은 조절하시면 되고요. 너무 되게 반죽하면 만들기 힘들어요. 조금 귓볼 정도로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야 만들기가 쉽지, 반죽이 너무 되면 중간에 하면서 갈라지기도 하고 그래서 힘들어요. 이제 물이 부족한 것 같으면 물을 더 넣으세요. 이런 떡 같은 거 하실 때는 너무 과감하시면 안 돼요. 소심하게 조금 넣고 또 넣고 이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쌀가루를 추가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처음에 조금 간단하게 만들려고 했는데 일이 커져요. 반죽을 이렇게 치대서 끈기를 나게 해줘야 송편을 쪘을 때 송편이 쫄깃쫄깃하고 맛있어요. 그래서 이제 흰색 반죽이 완성됐어요. 그러면 이걸 그냥 드시면 안 되고요. 꼭 젖은 면보로 덮어 놓으세요. 이렇게 폭 싸 놓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비닐주머니에다 넣어 놓으시거나 아니면 밀폐통에다 넣고서 떼어서 만드시면 되고요. 이제 흰색 반죽을 완성했고요. 송화 송편을 아마 하시는 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처음에 생각해서 만든 건데 여기에다가 반죽에다 마찬가지로 꿀을 넣을 거예요. 쌀가루 반죽에 먼저 꿀 넣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송화가루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아무 송화가루면 되는 게 아니고 조선 소나무에서 딴, 그러니까 소나무의 꽃가루인 거죠. 꽃가루를 습이라는 거를 해가지고 말려서 하는 건데 과정이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이렇게 제대로 된 송화가루 사는 거 생각보다 쉽진 않아요. 송화가루를 넣고 이건 완전 마른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흰 거 반죽할 때보다 물이 조금 더 들어가요. 그래서 좀 섞어 주신 다음에 그냥 은은한 노란색이 났으면 좋겠어서 저는 송화가루를 쓰는데 노란 거 하시고 싶으면 뭐 단호박이라든가 이런 걸로 색깔을 내시면 돼요. 흰색 반죽 해보니까 조금 넣어도 되겠구나 이런 이제 감이 생기는 거예요. 요거 한 배만 만들면 색깔당 20개 정도씩 나오기 때문에 우리 식구 충분히 먹고 옆집도 조금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 정도는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반죽이 됐어요. 송화가루 넣고 반죽한 반죽은 따로 여기다 씌워 놓으시지 말고 그냥 흰 반죽 옆에다 놓고 다시 젖은 면보를 덮어 놓으시면 돼요. 이제 대추 송편 반죽할 거고요. 먼저 꿀 넣으시고 대추는 돌려 깎아서 그냥 커터에다가 곱게 가세요. 그래서 대추는 대추의 촉촉한 성분 때문에 물이 조금 덜 들어가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대추 반죽까지 다 끝났어요. 이게 지금 보기에는 허옇게 보이는데 쪄지면 색깔이 진해져요. 이것도 따로 담아 놓으시지 말고 옆에 담아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도
젖은 면보 하나 덮어 놓으세요. 이제 이렇게 해서 3가지 반죽이 완성이 되었어요. 이제 반죽은 옆에다 두고 소를 만들게요. 송편 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녹두 거피를 해야 되는데요. 거피 녹두라고 하는 이런 녹두를 팔아요. 껍질이 한 3분의 2 이상 벗겨져 있고 반이 쪼개져 있어요. 이거를 지금 물에 담가서 최소 4시간 이상 담그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하루 전날 담가 놓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담가셔서 불려진 거를 요 초록색 껍질들을 다 벗겨야 돼요. 그걸 갖다 거피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주물러서 거피하고 껍질을 떠내려 보내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쪽으로 옮겨가서 완전하게 거피를 할게요. 이렇게 이제 충분히 부른 녹두를 한번 휘 저으세요. 그러면은 가벼운 껍질은 위로 떠요. 그럼 껍질을 이렇게 흘려보내고 물기가 없는 상태에서 주물러요. 그럼 서로 마찰에 의해서 껍질이 벗겨지는 거예요. 이 과정이 조금 번거롭긴 하지만 이런 녹두고물 이런 거는 조금 한번 할 때 넉넉히 해두면 떡은 뭐 쉽게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만 있으면.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것 같은데 물을 부어보면 또 껍질이 둥둥 떠요. 그래서 둥둥 뜨는 껍질이 없을 때까지 충분하게 거피하고 헹구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한두 개 안 된 거 있는 거는 손으로 으깨봐서 벗겨지면 다행이고 안 벗겨졌을 땐 그럴 땐 그냥 골라내세요. 간혹 그런 아이들이 들어있어요. 이거는 통녹두를 불려서는 이렇게 하기 어려워요. 반 쪼개진 녹두를 가지고 저렇게 거피 녹두라고 해서 껍질을 많이 벗겨놓은 걸 팔기 때문에 그걸 사서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눈에 보이는 건 없어요. 찜통에다 찔게요. 이제 이 거피한 녹두를 찜통에다 앉혀서 찔 텐데요. 찜통에다가 젖은 면보 깔고 그 위에다가 거피한 녹두를 앉히세요. 이렇게 끓는 물 위에다가 찜통을 얹어서 뚜껑 덮어가지고 30분 정도 찌시면 돼요. 이제 이렇게 해서 녹두를 30분 쪘거든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조금 꺼내서 손으로 으깨보는 거예요. 이렇게 으깨봐서 이렇게 녹두가 으깨져야 돼요. 다 익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으깨보시고 이제 불 끄고 이거는 뜨거울 때 빻아야 잘 빻아지는데 사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기 쉬우시라고 유리 그릇에다 하지만 여기다 놓고 너무 꽝꽝 찌면 아마 얘가 깨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하실 때 그냥 스텐 볼 같은 데다 하시면 되고요. 요거를 콕콕 찧어주세요. 찌을 때 보면 이렇게 거피가 덜 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골라내주세요. 이렇게 절구로 빻아서 체에다가 내리는 거하고 바로 그냥 커터 같은 데다가 갈아서 내리는 거하고는 이 고물의 부드럽기가 달라져요. 그래서 꼭 이렇게 뜨거울 때 빻아서 체에다 내리셔야 돼요. 저희 어렸을 때는 엄마가 가을에 나는 그 풋콩 가지고 송편소 많이 넣어줬었거든요. 그러면 그 콩 안 먹으려고 막 여기 불에다가 비춰보고 꾹꾹 눌러보고 깨 들어있는 거 찾아 먹느라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는 이 녹두 고물의 소중한 맛을 아는 나이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먹어보면 이 고급스러운 맛이 그 어느 것도 따라올 수 없는 맛이에요. 이제 이렇게 빻아졌으면 얘를 체에다가 한번 내릴게요. 이렇게 빻기만 해서는 입자가 완전히 곱게 되진 않았거든요. 이거를 다 한꺼번에 하지 말고 체망에다 이렇게 부어서 으깨세요. 저는 이거 스크레이퍼로 하는데 뭐 손 장갑 끼고 손으로 하셔도 되고 여기 보면 거피 안 된 까만 아이들이 여기 걸려요. 이렇게 그냥 넓은 바트 같은 데다가 하셔도 되는데 그럴 때는 꼭 한쪽을 드셔야 돼요. 이게 납작해져 있으면 밑으로 내려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을 꼭 드시고 채를 비스듬하게 해놓고 그 위에다가 얘를 치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체에 내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제 안 내려가는 굵은 아이들이 있어요. 얘는 다시 한번 방망이로 빻아서
볼에다가 쏟아서 방망이로 빻아서 체에다가 내리시면 돼요. 이제 이렇게 해서 녹두 고물 마무리할게요. 이제 이렇게 해서 녹두 고물은 완성이 됐고 여기는 아무 간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간하지 않은 거를 내가 우리 송편 소 덜어놓고 남는 거는 지퍼팩에다 넣어서 냉동실에 넣어두시면 뭐 다른 떡할 때 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송편을 만들어 볼게요. 이 녹두 소는 흰 송편하고 송화 송편에 넣을 거예요. 그래서 2배 했고요. 여기다가 소금, 그다음에 꿀, 그래서 섞어주세요. 떡 만들 때도 이런 고물에도 반죽에도 다 간이 되어야 돼요. 간이 안 되면 맛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녹두 소는 준비가 다 됐고요. 그다음에 대추 송편 같은 경우에는 송편의 그 피 맛이 좀 진하기 때문에 녹두 소를 넣는 것보다는 약간 고소한, 우리 어렸을 때 노망이잖아요. 저 깨 송편 골라 먹으려고 막 잘라보기도 하고 불빛에 비춰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대추 송편에는 깨소를 넣을 거예요. 그래서 녹두 고물 다 준비해놨어요. 이제 대추 송편에 들어갈 깨소를 만들어 볼 텐데요. 요거는 참깨 볶은 거예요. 근데 저희는 다 껍질을 벗겨서 볶기 때문에 참깨가 엄청 깨끗해요. 그래서 안 볶은 거로 하면 안 돼요. 꼭 볶으셔야 돼요. 볶은 거 절구에다 넣고 완벽하게 100% 가루가 되게 하시면 안 되고, 씹히는 맛이 있으려면 약간 통깨가 남아있고 한 70은 갈리고 30 정도는 통깨로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다 소금 조금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절구공이로 갈아주세요. 이게 통깨가 너무 많다 보면 이렇게 막 만들 때 이렇게 사각사각 소리가 나면서 자꾸 찌그러져요. 그래서 가루가 더 많아야 돼요. 이게 다 갈렸어요. 절구에 간 깨를 볼에다가 옮기세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꿀을 넣어서 반죽할 거예요. 그래서 가루가 다 뭉쳐질 수 있게 꿀을 넣으셔야 나중에 만들 때, 소를 넣어서 만들 때 편해요. 깨소까지 다 마련이 됐어요. 이제 빚기만 하면 되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 제가 솔잎을 준비했어요. 옛날에는 다 켜켜로, 옛날에 저희 집에서는 할 때 뭐 한말 하니까 큰 가마솥에다가 삼배로 만든 보자기를 깔고 거기에다가 솔잎을 깔고 송편을 얹고 그 위에 또 솔잎을 깔고 송편을 얹고 해서 한 3켜 이렇게 쪘거든요. 그래서 엄마들이 이걸 다 찌고 나면 이 솔잎을 뗄 수 없으니까 물에다가 넣고 씻었어요. 그래서 솔잎을 띄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솔잎을 그렇게 뭐 사기도 쉽지 않고 저희는 저희 화단에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뜯어서 쓰는데, 이거는 저는 이제 할 때 뱀 바닥에다 깔고 그 위에 면보를 얹어서 찔 거예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스팀이 올라오면서 송편에 솔향이 배어요. 그래서 송편을 송엽병, 소나무 이파리 떡이라는 그런 별칭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만들어 볼게요. 송편을 찔 찜통이에요. 찜통 바닥에다가 솔잎을 깔아주세요. 솔잎은 물에 좀 담갔다가 비벼 씻어서 닦으셔야 돼요. 이 솔잎은 찌고서 그 다음에 또 며칠 뒀다 쓰라는 소리는 아니고, 찌고서 다른 거 찔 때 다시 한번 또 쓰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젖은 면보를 깔아주세요.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송편을 만들어서 바로 올릴게요. 지금 흰색 반죽인데 제가 송편을 조금 미리 만들어놔서 아까보다 이게 조금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9g에서 10g 정도로 반죽은 띄어요. 그래서 반죽은 해놓으면 이렇게 주물르면 막 갈라지거든요. 그럼 다시 한번 또 주물러서 쓰셔야 돼요. 제일 좋은 방법은 반죽을 이렇게 하기 전에 소도
미리 계량을 해가지고 재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숟가락으로 퍼서 넣다 보면 손가락에 묻기도 하고 뭐 지저분해지거든요. 그래서 요거 재기 전에 제가 소 먼저 재 놓을게요. 소는 요 작은 술에다가 하나 꽉 채워 넣으세요. 꽉 채워 넣으시고 살짝 밀어서 빼주세요. 그럼 요거의 무게가 어느 정도 되냐 하면 한 5g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동그랗게 만드는 것보다 살짝 이렇게 럭비공처럼 만드는 거예요. 얘를 단단하게 만들어 놔야 송편 만들 때 편하거든요. 이 소는 흰 송편하고 송화 송편에 넣을 거예요. 깨소도 이런 방법으로 같이 모양을 만들어 놓으세요. 그래야 만들 때 손에 묻지 않아서 편해요. 그래서 이거 흰 송편 만들어서 찌는 동안 깨소 만들게요. 다시. 그래서 이제 송편 만드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요게 9g 조금 넘거든요. 요 사이즈나 10g 정도 사이즈로 만들면 경기도 송편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밖으로 나와 있지 않고 늘 젖은 면보 사이에 얘네들이 있어야 마르지 않아요. 한꺼번에 다 떼어 놓으시지 마시고 이제 이렇게 그람수를 떼셨으면 주물러서 반죽 속에 들어있는 공기를 빼내셔야 떡이 쫄깃쫄깃해요. 한 다음에 이제 동그랗게 모양을 만드세요. 그런 다음에 엄지손가락을 여기다 놓고 구멍을 파요. 이렇게 동그랗게 돌려가면서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요 소를 하나 넣어줘요. 그리고 손가락을 눌러서 얘네 둘을 서로 붙여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다시 또 주물러서 공기를 빼요. 이 공기 빼는 과정은 상당히 중요해요. 이걸 제대로 빼지 않으면 떡이 터져요. 저는 이걸 주물르고 나면 얘가 약간 럭비공 모양으로 돼요. 이렇게 만든 다음에 입술을 만들어야 송편이 오동통하고 예뻐요. 이렇게 한 다음에 검지 손가락을 요 뒤에다가 받쳐줘요. 그리고 엄지와 검지를 이용해서 요거를 꼭 집어요. 그럼 여기 이렇게 뾰족하게 입술에 기본이 생긴 거예요. 반대편에도 손을 대고 꼭 눌러줘요. 그런 다음에 요 입술과 요 입술을 연결해 주는데 그냥 엄지손가락으로 엄지손톱으로 밀어주면서 밑에 요 손가락은 이 밑을 받쳐주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요. 한꺼번에 2개씩 주물르고 양손으로 주물르고 2개씩 동그라미를 만들어서 가운데 구멍을 내는 거예요. 이걸 넓적하게 접시처럼 펴는 것보다 이렇게 오목하게 만드는 게 속 넣어서 안 흘리기가 더 좋아요. 넣은 다음에 눌러서 다시 붙여줘요. 이 붙일 때까지는 모양이 안 예뻐도 괜찮아요. 그 다음 주물러요. 주물르면서 속에 있는 공기를 빼내는 거예요. 제 손가락을 보면 엄지손가락이 여기를 덮고 있어요. 그냥 이렇게 주물르게 되면 얘가 점점 길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제가 얘를 눌러서 키가 커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반대로 돌려서 그러면서 끝을 뾰족하게 럭비공처럼 만들어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찝어주고 연결해요. 그래서 찜통 하나 다 안 쳐지면 일단 불에 올릴게요. 제가 조금 만들어 놓았어요. 간격을 조금씩 두고서 올려야 돼요. 이제 흰 송편 한 판이 안 쳐졌어요. 그래서 이거를 김이 오른 찜통에다 얹을 거예요. 얹어서 20분에서 25분 정도 찌면 돼요. 이제 이거는 송화가루를 넣어서 반죽한 송편피예요. 그래서 그람수 맞춰서 띈 다음에 또 만드는 방법 똑같아요. 가운데 구멍을 내고 거기에다 소를 넣고 주물러줘요. 지금은 이런 노란색이지만 찌고 나면 되게 차분한 색깔로 변해요. 요즘은 이 찜통 깔개가 실리콘으로 된 것들도 나와 있어요. 그 실리콘으로 된 거 쓰실 때
물 묻혀서 쓰셔야 돼요. 그렇지 마른 거를 바로 쓰시게 되면 떡이 거기에 들러붙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이렇게 해서 찔 거예요. 금방 찌지 못할 때는 위에다가 젖은 면보를 덮어 놓는 게 안전해요. 그래서 뚜껑 덮어 놨다가 찌세요. 그 다음에 이제 대추 송편을 만들게요. 대추도 만드는 법은 똑같아요. 반죽 떼서 가운데에 구멍 내고 깨소, 그 다음에 주물러서 공기 빼고 양끝 찝어주고 선을 연결시키세요. 찜통이 집에 사실 여러 개 있지 않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밀폐 용기에다가 한 단 놓고, 저는 지금 비닐 깔고 그 위에다가 또 한 단 놓는 거예요. 종이 호일 쓰셔도 되고. 이제 흰 송편이 다 쪄졌어요. 이제 흰 송편 다 쪄져서 불 끄고 뚜껑 열어볼게요. 와, 윤기가 반짝반짝 나요. 지금 이렇게 이제 뚜껑을 열어서 갑자기 식히게 되면 위에가 마르면서 뻣뻣해지거든요. 그래서 물에다가 참기름을 풀어서 위에다가 한 번씩 발라주세요. 기본 바르고 내려놓고 물을 더 보충하고 다른 색 송편을 올려놓을게요. 한 번에 불이 셀 때는 한 번에 2단씩 올려서 찌셔도 괜찮아요. 이제 바트에다가 이 흰 송편을 꺼내 놓을 거예요. 바트에도 참기름물을 한번 발라주세요. 들러붙을 수 있으니까. 장갑 낀 손에도 요 기름물에다가 손을 한번 적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번씩 문질문질 해가지고 꺼내 놓으세요. 찐 면이 위로 오게 놓으셔야 돼요. 뒤집히면 모양이 안 예뻐요. 이렇게 해서 이제 흰 송편은 마무리가 됐어요. 면보를 다시 한번 빨고 이 솔잎은 다시 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빨아서 요 위에다가 대추 송편을 얹을게요. 아까 만들어 놓은 송화 송편 2단을 찔 거면 향이 약한 거를 밑에다가 놓으세요. 그 다음에 대추 송편 이거를 위에 포개서 같이 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있는 송편 마무리하는 동안 얘는 조금 더 찌면 되니까요. 이렇게 해서 이제 쪄보겠어요. 이제 세 번째 송편 찌는 것도 다 익었어요. 일단 위에 단 꺼내놓고 밑에 단을 먼저 꺼내요. 그리고 밑에 단에 기름 바르고 꺼내는 동안 얘를 조금 더 쪄요. 또 여기에다가 아까는 되게 병아리 같은 노란색이었는데 색깔이 약간 차분한 색깔로 변했어요. 다 찌고 나서 찜통에서 오래도록 안 꺼내게 되면 얘가 밑에 깐 천에 들러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오래도록 두시면 안 돼요. 이제 송화 송편은 다 쪄졌어요. 이제 대추 송편도 불 끄고 꺼낼게요. 그래서 이거 식는 동안은 열어놓으시지 말고 젖은 면보로 덮어서 식히세요. 이제 이렇게 해서 송편 다 마무리됐고요. 덮어서 식힐게요. 이제 송편을 한꺼번에 담아 볼게요. 왜냐하면 송편을 만들어서 뭐 시댁이나 친정으로 가지고 갈 수도 있고 뭐 식구끼리 먹을 때도 식탁위에다가 이렇게 담아 놓고 먹을 수도 있고 해서 일단 다 같이 한꺼번에 담는 거를 담아 볼 텐데 비닐 장갑을 끼고 담으셔도 되고 저처럼 젓가락으로 담으셔도 돼요. 그래서 저는 젓가락을 요 참기름 물에다가 적셨어요. 들러붙지 않게. 그래서 색깔이 진한 것부터 밑으로 담아줄 거예요. 요 합에 이 송편이 50개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송편에 사이사이에 얹어주셔야 얘가 안정적으로 올라가요.
예를 들어서 나 다른 색깔도 여기 들어있는 걸 보여주고 싶어 그러면 요 대신 요 밑에다가 흰 거를 깔고 얘를 위에다가 올려주게 되면 색깔을 보여줄 수 있어서 또 좋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송편을 다 담았고요. 요 가운데 비는데 이런 데는 요 솔잎을 살짝 묶어서 이렇게 곁들여 주면 가운데 비는 것도 막을 수 있고 뭔가 포인트가 돼서 보기도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송편 다 담았어요. 이제 송편 담은 거를 포장을 해볼 텐데요. 지금 이거는 광목 보자기예요. 정 가운데다가 놓고 일단 보자기에 네 끝을 맞춰 보세요. 얘가 정 가운데 있는지. 그런 다음에 앞자락을 먼저 뒤로 넘겨요. 그래서 살짝 들고 그 밑으로 밀어 넣어요. 그리고 다시 뒷자락을 앞으로 당겨요. 그런 다음에 주름 접어서 위로 올리고 반대편도 이렇게 주름 접어서 위로 올려요. 그런 다음에 이제 묶어서 이 옆에 나비 날개가 나오게 하면 좋을지 들어가게 하면 좋을지 그거는 기호에 따라서 하시면 되고 안 쓸 거면 요 밑으로 밀어 넣으세요. 그런 다음에 요 밑에 여기를 눌러주면서 얘를 당겨줘요. 조여서 안으로 넣고 조여서 안으로 넣어서 돌린 다음에 요 안으로 똘똘똘똘 말아서 안으로 집어넣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여기 안 예쁜 부분은 젓가락 같은 걸 이용해서 안으로 밀어 넣으세요. 이렇게 삐져나온 데가 없는지 잘 확인하고, 저는 선물 같은 거 할 때 쓰려고 이런 작은 사과나무 이런 걸 키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계절감이 나타나는 뭐 여기 꼭 화려한 코사지가 꽃 같은 걸 달지 않더라도 이런 거를 요 사이에다가 끼워줘요. 그래서 이파리가 너무 많은 것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잘라주셔도 돼요. 요 안에 나무에서 떨어진 먼지 같은 게, 먼지라고 하긴 그렇지만 하나 뭔가 떨어져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거 잘 정리한 다음에 내가 이거를 어떻게 만드는 건지 설명을 써서 넣는 게 중요해요. 그냥 이것만 받아도 감동이지만 내가 어떤 재료를 써서 어떻게 만들어서 이게 완성됐는지를 자세하게 써서 넣으면 선물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아, 이게 이렇게 손주종한 거구나 라고 새롭게 더 느낄 수 있거든요. 그냥 이것만 떡 전달하는 것보다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거를 상세하게 써서 놓고, 만일에 그릇이 그냥 뭐 아무렇게 신경 안 써도 되는 그릇이면 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만, 작가 그릇인 경우에는 어느 작가가 만들었는지, 그다음에 이거의 보관은 어떻게 두고 먹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상세하게 써서 보내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 됐습니다. 오늘은 송편이라서 차와 함께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가 여름이 덥다 했는데 벌써 추석이 다가오고 있네요. 지금 여기에 제가 우려놓은 차는 지리산 해발 689지에서 채집한
산목련이라고 하는 거고 그 차를 그걸 말려서 만든 차예요. 그래서 한박꽃이라고도 얘기해요. 아주 은은하게 꽃향이 나는 그런 차예요. 맛있게 드십시오. 네. 요 뭐 솔잎은 드셔도 뭐 우리가 죽진 않아요. 식어서 쫄깃쫄깃해졌어요. 흰송편은 녹두 고물 향이 아주 살 나고 이제 차려대로 먹어보면 맛이 조금씩 차이가 날 거예요. 너무 예쁘게 담으셔가지고 먹기가 좀 죄송스럽네요. 아닙니다. 아까 센터피스를 뭐를 할까 고민을 했는데 그냥 도자기만 툭 놔도 되는데 아까 요거 저기 선물 포장에다 달았던 사과잖아요. 그래서 그냥 놓으면 처지니까 제가 여기다 돌 베개를 하나 베어줬어요. 그렇게 해서 놓으니까 그냥 또 이 그릇하고 서로 잘 어울려서 자연스러운 느낌이 좋은 것 같아요. 하얀색 댁은 달지 않고 그리고 은은한 단맛이 네. 나고요. 저희가 반죽할 때 꿀을 아주 조금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소 만들 때 꿀을 또 조금 넣고 해서 그 둘이 어우러져 가지고 아우 달다 이 정도 아니고 그냥 단가 싶은 정도의 은은한 단맛이라서 이 노란색 송편은 하얀색 송편하고는 좀 미묘하게 다른 달라요. 차이가 있어요. 네. 그게 송화의 맛이에요. 송화향이 이렇게 나는 음식을 제대로 먹은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이제 이 송화로 만들 수 있는 음식이 송화 다식, 차 마실 때 먹는 꿀을 넣고 개가지고 다식틀에다가 찍는 그게 있고 그다음에 그런 송화밀수라고 하는 꿀물에 타먹는 송화가루가 있어요. 80번 주무르니까 되게 알차고 확실히 왜 공기를 많이 예, 빼라고 예, 예, 하셨는지 알 것 같아요. 네, 쫄깃해져요. 그러면서 입안에 하나 딱 넣고 먹기 딱 좋은 것 같아요. 먹다가 이빨 자국 나는 걸 내려놓는 게 저는 그게 조금 왠지 부끄러운 느낌?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먹다가 내려놓지 않고 그냥 한 입에 쏙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제 그렇게 만들게 됐어요. 너무 잘 먹었습니다. 추석 명절 잘 쓰시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잘 네,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꼭 만들어 드세요. 네.